지난번 식사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기억하고 있어? 혹시 재산 증여 말하는 거야? 응. 증여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증여나 상속이나 다 같은 것 아니야? 그러게. 증여가 뭔지 잘 모르겠네. 여러분은 증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증여에 대한 아주 상식적인 세금과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질문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란 쉽게 생각해 남의 재산을 공짜로 받을 때 이익을 얻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행 증여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행위를 분산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혹시 증여가 상속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게 아닐까? 내 친구 말로는 증여세가 따로 있대. 에이, 그럼 뭐 세금이야 다 같겠지. 다를 게 있겠어? 조건을 잘 따져보러 가던데. 조건? 우리 집 상황을 잘 따져봐야겠네. 증여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세금을 줄일 수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시켜주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데 증여자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룹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기타 친족으로 4그룹으로 나누어지고 10년 합산 기준으로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는 각각 5천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한 번만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판단 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맞다. 보험도 증여가 된대. 그건 또 복잡한 거 아니야? 보험도 실질재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생각해볼 문제긴 해. 혹시 보험을 활용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을까? 단순히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 이외에도 보험금 역시 증여가 가능한데요. 보험금을 증여받았다면 언제 세금을 내야 할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보험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 장기 금융 상품이다 보니 증여 시기나 과세 방식이 다른 금융 재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보험금에 대한 증여 시점은 상속증여세법 제34조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날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둘째,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하여 10년 납으로 월 100만 원의 연금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이 중 절반은 부모가 부담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자녀가 부담을 하였다면 증여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아닌 연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고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만기 보험금의 50%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험계약 명의 변경 시 증여세가 언제 과세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명의의 계약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계약자 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는지 보험사고 발생일 혹은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상황입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34조에서는 보험의 증여 시기를 보험사고 발생일 혹은 만기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여전히 계약자 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 시기로 보아 증여세 신고 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액보험의 계약자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보수적으로 계약자 변경 시점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고 추후 보험사고 발생일이나 만기일에 보험금 차액에 대한 추가 증여세 신고가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보험 계약 전에 증여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보험 계약 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향후 사고나 만기에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해 수령하는 보험금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보험료 납입을 위해 자녀에게 별도로 현금을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에는 현금대로 증여세가 발생하고 추후 보험금 수령 시 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 수령 시점에 증여세가 가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야 하며 증여한 재산이 아닌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험 확실히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 같던데? 진짜? 그럼 장애인 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증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한번 알아볼까? 장애인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애인 보험을 활용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 보험 이외에도 신탁을 통해서 증여세를 비과세 받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이대 정도 되면 다들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 세금이 있으니까 섣불리 결정하기 힘든 것 같아. 우리 상황에서 뭐가 더 이로울지 제대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전략이 필요해. 전략.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전 재산을 합산하여 누진과세가 적용이 되고 증여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수증자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재산별, 수증자별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보다 상속재산 공제가 크기 때문에 재산 규모에 따라서 증여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상속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속재산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사전증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요. 사망 개시일 기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굳이 해서 증여세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히 사전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분산하는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세금과 보험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증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 관련 법규와 사례, 예규 등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증여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DB생명 FA연구소의 박지민 세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